전국에 계신 낚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봉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낚시를 입문하신 분들은 봉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등 모양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쓰임새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름들도 상당히 다양하죠. 좁쌀 봉돌, 수중치, 또 루어에서는 싱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조개봉돌, 꼬리봉돌, 구멍봉돌 등 상당히 다양한 이름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마다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들 내가 하는 낚시만 알 뿐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봉돌들의 모양, 그리고 쓰임새, 어떨 때 이런 봉돌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봉돌들 이제 알아서 골라보십시오. 자, 가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봉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봉돌들의 이름들 많죠. 봉돌들의 종류를 나누자면 바로 구멍봉돌, 꼬리봉돌, 이렇게 고리가 달린 꼬리봉돌이죠. 그리고 루어에서 사용하는 바로 싱크라고 합니다. 구멍봉돌과 꼬리봉돌을 합친 것을 싱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싱크는 영어이기 때문에 무게 단위를 온수로 표현을 하죠. 8분의 3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종류는 사실 틀릴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도래추라고 합니다. 도래가 양쪽으로 달려있죠.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립 낚시나 찌낚시에서 사용하시는 바로 수중찌라고 합니다. 왜 수중찌라고 할까요? 수중찌의 역할, 그리고 수중찌 사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바로 좁쌀봉돌이라고 하죠. 목줄이라든지 원줄에 끼우는 좁쌀봉돌입니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무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싱크로 나눈 온스, 온스는 바로 1온스가 28g이죠. 2분의 1, 8분의 1 여러가지 이렇게 종류대로 나누시면 표와 같이 이렇게 무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호수나 그램수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수의 무게는 1호에 3.75g으로 금 한 동만 같습니다. 10호면 37g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B, 찌낚시에서만 사용하는 바로 저부력 무게표입니다. B 표기법이 있죠. B 표기법은 B에서부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B 아래 G부터 시작할 때는 숫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가벼워집니다. G7, G8, G8까지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가 정리가 됐다면 자 이제 구멍봉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봉돌 간단합니다. 구멍봉돌은 바로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센터에 구멍이 나 있는 봉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원투 낚시 그리고 찌낚시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구멍봉돌은 금속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납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쇠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금속으로 다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5 이하의 구멍봉돌들은 바로 찌낚시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찌낚시에서는 이 봉돌을 순간수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순간수중일까요? 네, 맞습니다. 금속의 힘으로 바로 속공으로 채비를 내려주기 위한, 그래서 순간수중 봉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 봉돌, 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멍봉돌, 정확한 본인의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류에서는 총알봉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알 타랑같이 생겼죠. 이 봉돌의 주된 기능은 바로 채비를 무겁게 바닥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루어에서든 또는 클립 낚시, 그리고 원투 낚시에서든 간에 무조건 내 채비를 바닥으로 내리기 위한 그런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내리기 위하기 때문에 모양들을 항상 보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아니면 부처럼 생긴 모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하고 있는 구멍봉돌도 많이 있죠. 원투 낚시로 말씀드리면 이 구멍봉돌의 채비는 이런 식으로 원줄에 구멍봉돌에 통과를 하여서 바닥의 대상을 노립니다. 이 구멍봉돌의 장점은 바닥에 있는 대상을 물었을 시 바로 이렇게 원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질을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멍을 통과한 봉돌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이고 있고 입질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자에게 이렇게 입질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입질이 간결하게 들어오죠. 하지만 원투 낚시에서 이 구멍봉돌 채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미끌림입니다. 만약 미끌림이 생겼을 경우 모든 채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은 루어에서 사용하는 싱커입니다. 이 싱커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싱커의 종류는 꼬리추 모양 그리고 구멍추 모양이 있죠. 원줄에 구멍뽕돌을 통과시킨 다음 채비를 좀 더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넣어주는 이런 용도입니다. 빠른 조류에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총알형 싱커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수중이라고 불리는 추입니다. 이 구멍뽕돌 같은 경우는 모양들도 상당히 많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순간수중의 주된 목적은 바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채비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속으로 된 제품이 좋습니다. 물속으로 빠지게 되면 조류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빠르게 내 채비를 목표치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뽕돌입니다. 주로 반유동 낚시에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 구멍뽕돌의 단점도 있어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막대찌 또는 소형 구멍찌를 쓰실 때 찌의 무게가 만약 가볍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찌를 사용하시면 캐스팅을 멀리까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고리뽕돌입니다. 고리뽕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런 몸통에 도래고리가 달려있는 돌아가죠. 이런 고리뽕돌입니다. 이런 뽕돌들이 쓰이는 곳은 바로 원투 낚시와 루어 낚시입니다. 보통 원투 낚시를 하실 때 버림뽕돌 채비 또는 버림추 채비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멍뽕돌을 원투를 사용했을 시 미끌림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바로 이렇게 버림뽕돌을 사용합니다. 버림뽕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미끌림이 걸렸을 시 핀돌에 또는 봉돌만 따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미끌림 걸렸을 시 봉돌만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채비는 살아오게 되는 이런 버림뽕돌 채비라고 합니다. 이 채비의 단점은 뭘까요? 대상어가 입질을 했을 경우 봉돌과 채비를 모두 다 끌어내야지 시원한 입질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둔하다는 말이죠. 이런 채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펜대 채비가 있습니다. 이런 채비는 원줄이 이런 호수를 통과해서 개별적인 채비 운용이 사용되기 때문에 입질을 하더라도 입질은 시원하게, 그리고 버림뽕돌 채비로서 걸리게 되면 채비만 빠져나가는 이런 채비법들이 있습니다. 루어에서 사용하는 바로 다운샷 싱커 또는 꼬리뽕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채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운샷에서 바닥층에 핀돌에 이 봉돌을 걸어서 다운샷 리그라든지 또는 루어의 무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형식의 바로 싱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도래가 달려있는 바로 도래추 봉돌이라고 합니다. 이 봉돌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도래추 봉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먼저 이 도래추의 상부는 원줄, 하부는 목줄 이런 식으로 달리는 도래의 역할 그리고 추의 역할까지 같이 사용하는 추이기도 합니다. 이 추는 우리가 민짱대 낚시할 때 원줄에 찌고무 그리고 고추찌를 넣은 다음 바로 목줄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중에서 입질이 만약 왔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추와 꼬리찌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질을 하게 되면 바로 내려가는 입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많이 쓰시는 유동으로 움직이는 구멍뽕돌 또는 수중찌 같은 경우에는 봉돌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찌의 무게를 그대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어가 입질을 했을 시에 느끼는 무게는 바로 찌의 부력만큼 당기기 때문에 좀 더 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흘림 낚시에서도 이 고리추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꿔보죠. 반유동 채빗이 입질을 하게 되면 찌와 도래추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입질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채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봉돌이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채비 교체 시 원줄, 목줄 전부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봉돌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부력 선택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친숙한 조개뽕돌 또는 좁쌀뽕돌이라고 합니다. 흘림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좁쌀뽕돌이죠. 조개뽕돌과 좀 차별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개처럼 팩맨처럼 생겼죠. 팩맨. 이렇게 생긴 뽕돌은 원줄이나 또는 목줄에 이렇게 잡아주는 현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뽕돌들에 비해서 상당히 충격에 약합니다. 풀려나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하지만 이 뽕돌의 큰 장점은 바로 탈부착이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납 또는 철로 되어 있는 순수한 금속 형태의 뽕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뽕돌들은 목줄에 채길 시 목줄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물렸던 뽕돌들은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봉돌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든지 또는 전체가 폼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봉돌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이런 봉돌을 사용하시죠. 이런 봉돌이 목줄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고 탈부착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여러분들 어디 쓰시나요?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됩니다. 루어 앞에 이렇게 탈부착을 하셔서 무게를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용도, 그리고 흘림 찌낚시에서
조류가 이렇게 빠를 시에 목줄에 붙여서 채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용도, 그리고 저부력 정유동 낚시 시 채비가 뜨는 현상이 있을 시에 이렇게 원줄에 달아서 천천히 채비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가장 많은 무게의 종류가 있죠. 1호부터 0.5, 그리고 3B, 2B, B 등 가장 많은 종류의 봉돌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수중찌라고 불립니다. 수중찌. 어떤 분들은 수중찌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봉돌이라고 부르는데 왜 수중찌라고 부를까?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중찌 용도는 클립 낚시 중에서도 반유동 낚시에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순간수중이라고 부르는 금속 형태의 봉돌들은 작은 부피 그리고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내 채비를 바닥으로 내리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얼핏 보시면 이렇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바로 찌같이 보입니다. 구멍찌같이 생겼죠. 이 수중찌의 용도는 바로 수중에 있는 내 채비를 옮겨준다라는 그런 유형의 봉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큰 부피와 조류를 잘 탈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면 조류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중찌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나누지 않습니다. 순간 수중 같은 경우에는 1호면 3.75, 2호면 7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수중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호라고 해서 이 3호의 봉돌이 과연 10.5g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나가죠. 부력 있는 소재의 봉돌을 달아서 10.5g만큼의 속도로 하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호수의 봉돌이라도 스스로 침략을 가지고 있는 식단목에 추를 더해서 좀 더 빠지기 좋도록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이런 추입니다. 수중찌의 부피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채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모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알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모양, 총알처럼 생긴 모양, 둥근 구멍처럼 생긴 모양 등 모양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두 번째 장점, 혼자서 캐스팅하기가 힘든 비자리평 막대찌. 소형 구멍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는 봉돌 겸 던질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를 타는 물속에 있는 찌, 그리고 원투를 도울 수 있는 던질찌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수중찌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봉돌, 수중찌, 여러가지 봉돌들의 이야기, 사실 알고 보면 다 봉돌 하나로 이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도 조금씩 틀리고 모양도 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